안녕하세요, 어머니. 시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어머님께 외대부고 영어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어머니. 받으신 이제 그 자료에 보시면 저희 PPT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 외대부고, 말해서 뭐 하는 학교입니까? 제가 외대부고에서 근무하면서 사실 느꼈던 느낌은 나도 이 학교에 꼭 아이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입결 때문에 보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여기는 무슨 아이들의 천국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머니. 입학할 때부터 영어로 입학식을 진행하는데 엄청 큰 깃발이 세 개의 색깔이 들어옵니다. 그죠, 어머니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 인문, 자연, 정말 해리포터 학교의 그런 느낌의 웅장함으로 시작하거든요. 그 계열의 아이들이 자신의 색깔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오롯이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게 저였고요, 어머니. 생각 외로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제가 몰랐던 제 주변의 지인들이 말할 때는 외대부고 가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너무 공부만 시킬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아이들이 자율로 움직이다 보니 어머님들이 평소에는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하시는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다면, 방학 때는 아이가 기숙사에 체류 안 하고 집으로 가니까 혹시 선생님 우리 아이가 평소에도 이렇게 노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생각보다 할 게 너무 많고, 공부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만나서 이것저것 동아리 활동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 아시는 것처럼 대회도 많아서 너무 다양한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생각만큼 막 공부에만 매달려 있는 학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본 모습으로요, 어머니. 1위 입결입니다. 전국 명실상부 최고의 학교죠. 저희 예전에는 이제 민사고가 최고였잖아요, 어머니. 근데 이제 민사고의 선생님들 70%가 오셔서 만든 학교가 외대부고입니다, 어머니. 외대부고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공교육 출신의 교감 선생님이 오셨죠. 제가 있을 때는 교감 선생님이셨던 정영호 교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2018년도에 이제 부임하시면서 계속 이제 뭡니까, 어머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학교의 딱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교사분들이 굉장한 교사분들입니다, 어머니. 어떤 선생님은 처음에 서울대 국어교육과 갔을 때 무엇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그 어린 나이에 용비 어천가 전문을 완벽하게 해석한 걸로 천재 소리를 듣던 분부터 시작해서 물리, 생명, 선생님들 존스 홉킨스 출신인데 서울대 교수님을 하던 분 등등 민사고 출신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이 그대로 이어졌고요, 어머니.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나라에서 학생 수 가장 많고요. 지금 자사고 중에 수시, 정시 다 되고요. 의대까지 보냅니다. 작년에 의대를 지금 이 학교가 210명을 보냈습니다. 의학 계열에. 그러니까 의학도 보내고, 게다가 이번에 국제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대학 보낸 누적 학생 수가 전국 최다인데 국제 학생이 38명 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졸업했던 애들이. 그런데 제 제자를 포함해서 약 43%가 아이비리그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근데 그 아이비리그도 이제 장학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아이가 계열을 정하기면 그 계열에 맞는 최고의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던 겁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걸 옆에서 이제 몸소 느낀 거죠. 입결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우리나라에서 수시로만 가는 학교 전사고 많죠. 그거 아니고요. 정시로 학교 공부하다 보니까 수능까지 준비되는 학교, 게다가 외국에 가겠다고 마음먹으며 학교 안에 자체 프로그램과 컨설턴트로 인해서 외국 대학까지 모든 게 다 전체 한 번에 다 해결되는 학교라고 저는 자부하는 학교입니다, 어머니. 그러면 왜 외대부고냐? 외대부고 왜 이렇게 좋은 학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머니, 외대부고는 제가 같이 아이들 가르치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회의하고 우리가 늘 바라보는 교육의 방향이 무엇이냐 하면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교육이 6교시까지 끝나고 나면 생각보다 수업은 6, 7교시, 6교시가 있는 날이 많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다들 자기만의 그 계열 프로그램을 해야 합니다. 소디포라든지 유리프라든지 TTU라든지 자기들이 맡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융합과제를 하기 위해서 한번 팀이 만들어지면 그 아이들과 1년에서 3년까지 프로젝트를 하는, 소논문을 쓰는 시기인 거죠, 어머니. 대학 입시에 관련이 되었던 시기에 저는 있었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하는 소논문이 그렇게 이제 자소서에 쓰지는 못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입시를 떠나서 내 아이가 무엇을 정말 원하고 어떠한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지를 가르쳐 주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학교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규가 끝나면 이렇게 elective track이라고 해서 ET, 저게 방과후입니다. 방과후가 종류별로 있고요, 어머니.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자기 주도의 학습을 할 수 있는 학교다라는 게 외대부고인 거죠. 꿈이 정말 대단한 학교입니다. 저는 진짜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어머니. 그러면 왜 외대부고를 가야 되는데 왜 SNT를 가야 되느냐? 이제 제가 외대부고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 나름대로 반을 이제 담당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머니. 사실 대치동에서 오는 아이들이 한 반을 기준으로 50% 정도 됩니다. 네, 이게 전국 자사고임에도 불구하고 50% 정도는 대치동 출신의 학교들이 많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같은 대치동이어도 왜 어떤 아이들은 영어를 잘하고 그리고 심지어 학원을 다니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왜 학원을 주말에 나가서 영어까지 다니는데도 영어가 계속 발목을 잡아요, 어머니. 이게 차이가 무엇이냐? 어쩔 수 없이 수학, 과학 같은 탐구 과목은 제가 이제 담임이지만 시험 기간이 되면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고 오답하게 되는지 가서 다시 풀고 정말 자신 있게 풀 수 있는지 실수 안 하는지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건 저도 수학과 탐구였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왜 영어는 왜 이 친구는 이렇게 영어를 잘할까를 이제 역으로 물은 거죠. 넌 어떻게 공부했니? 이제 담임 상담을 하면서 영어 성적이 좋은데 너는 어떻게 공부했니? 무엇을 공부했니? 물으면 대치동 출신이 많고 다 대치동 아이들은 실제로 잘하는 그 소수의 최상위들은 SNT 출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으로 나오면서 이제 저는 방송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EBS TV 방송을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EBS 방송과 학교를 같이 병행할 수 없는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온 다음에 교재와 방송을 촬영하면서 SNT를 선택한 이유는 최상위권 아이들이 여기 있더라. 특히 영어는. 그래서 제가 이 SNT 키즈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고, 실제로 제가 이 외대부고 준비반을 하면서도 어머님들께 말씀드렸던 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어머니 초등학교 6학년 애들부터 가르친 거예요. 초 5학년. 그런데 그 애들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한테 5년을 배우고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서 대원외고와 외대부고를 갔습니다. 이번에 졸업해서 코넬대 장학생을 붙었다든지 서울대 경영을 갔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 친구 어머님들이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 말을 하면, 아 근데 시아 선생님이 요즘은 초등은 가르치지 않아. 제가 그들 이후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중등만 맡아서 고등 내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친 적이 없는데, 제가 지금 초등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반 하나 오픈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5년 만인 겁니다, 어머니. 5년 만 다시 처음으로 초6을 키워보겠다라는 제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왜냐하면 그 애들이 어떻게 컸는지 봤고 어떤 결과가 나와서 지금 올해 대학 1학년에 간 걸 보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가는 방향이 역시 맞았구나. 그들은 고등에 가서 한 번도 학원을 다니지 않고 영어는 늘 1등급에 1등을 했던 아이들입니다, 어머니. 그러면 어떻게 키워진 아이들이 1등하고 하는지 우리 외대부고 영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그 외대부고 기출시험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머니. 한번 보시면 그냥 봤을 때도 첫 번째 1번부터는 이제 단어 시험입니다, 어머니. 13번까지는. 네, 쉽지 않죠, 어머니.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초등학교 어머님이잖아요. 호흡을 길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머니. 길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외대부고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지금 내 아이한테 이 책도 시키고 저 책도 시키고 막 이렇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길게 가는 겁니다, 어머니. 지금 6학년의 이 첫 번째 시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어머니. 제가 느끼는 최상위권 아이들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두 번의 케이스가 뭐냐면, 분명히 어려운 지문을 봐요, 어머니. 초등학생인데 막 뉴요커를 읽는다든지 뉴욕타임즈 오피니언을 읽는다든지 어려운 걸 봅니다. 그런데 그 저자가 무슨 논조로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그냥 문제는 풀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쭉 보기는 하거든요, 어머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왜 이런 도시가 만들어졌고 왜 사람들이 이 도시의 뒷면을 숨겼고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을 비판하고자 하는 건지가 들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예를 들면 이번에 외대부고가 에리 프람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글을 읽었다면 이 글 자체가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 철학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정말 소유냐 존재냐 그 자체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970년대 산업사회가 완전 전성기를 이루는 그 시대에 물질 중심의 사회가 어떻게 인간을 만드느냐라는 걸 비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구조를 분석할 줄 아느냐는 겁니다. 그 아이가 정말 워딩을 읽을 줄 아느냐는 거죠. 그 글을. SNT는 그걸 가르칠 줄 아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장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리딩 수업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머니. 그럼 외대부고 기출을 어머님 보시면 어휘와 문학이 가장 많습니다. 비문학과 문학. 그러니까 어휘와 리딩이 거의 99%, 문법 문제 한 문제입니다, 어머니. 그런데 보통 어머님들 이 시대 때 뭘 준비하십니까? 매번 문법 맞죠, 어머니? 저희도 시즌 1이 문법이긴 하지만 문법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 문법을 이론으로 공부해서 우리가 책을 돌려도 내가 아이한테 말할 때 이거 벌써 몇 번이나 얘가 지금 그래머 레벨 2를 하고 있는데 그래머 중위권 정도로 하고 있는데 왜 문제 풀면 틀리죠? 라고 하는 거죠. 그쵸? 1과 공부하면 1과 거 풀고 2과 공부하면 2과 거 푸니까 그런 거죠, 어머니. 기출 문제 위주로 봐야죠. 기출 문제로. 그래서 저희는 이 외대부고 준비반에서 매주 한 번 3시간 동안의 수업 안에 이렇게 수업하겠습니다. 시즌 1은 그래머가 핵심인 시즌입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래머 드릴링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 과정은 중학교 아이들한테 하는 방법인데요. 강남 8학군에 있는 기출 문제를 드릴링 하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실제로 문제를 보고 문법을 설명할 수 있는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머 드릴링을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법을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문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나갑니다, 어머니.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는지를 역으로 설명해 가면서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실제 서술형과 어법까지 연결하다 보니 제가 장담하는데 시즌 1 수업의 12회 수업을 듣고 우리 아이는 어법에 있어서 드디어 설명할 수 있고 모두 고르시오 문제를 틀리지 않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 그게 어법 시즌 1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외대부고 준비반들은 어머니 많이 가보셨겠지만 과목이 여러 개입니다. 책만 해도 거의 8권, 9권입니다. 게다가 선생님이 4분씩, 3분씩 들어갑니다, 어머니. 근데 저는 저 혼자 제가 다 관리합니다. 이 아이가 문법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 되게 다양해요, 어머니. 어휘를 못한다거나 리딩을 못하는 이유가 어휘만 못해서가 아니라 구조를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입니다. 이 구문을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아이가 문법과 리딩 이 모든 걸 제가 혼자서 아이를 관리하면서 하는 반이 우리 SNT 외대부고 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지막에 복합 클리닉까지 있는 반으로 갈 텐데요. 제일 자랑할 부분은 바로 이 SNT 랩입니다, 어머니. 바로 SNT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는데 이 S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머니들 바로 스피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연설 항상 외대부고의 시험 문제 늘 한 지문은 스피치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그런 마틴 루터킹이나 엠마 곤잘레스 같은 명연설을 우리가 스피치를 보고 그걸 이용한 아카데믹 라이팅이 들어갑니다, 어머니. 그래서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쓰고 있는 이 문법에 이러한 문두법을 이용한 라이팅을 쓰는 것이 저희의 과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피치, 그 다음에 뉴스 아티클이나 넌픽션 같은 거, 그리고 토플입니다, 시즌 1은. 그리고 literature, 문학까지 저희가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상의 교재로 자체 교조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SNT 외대부고 반의 특징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시즌 1은 12번의 수업 동안 3시간 중 2시간이 문법, 1시간이 리딩이고요, 어머니. 리딩을 그냥 문제 푸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집에서 풀어온 걸 바탕으로 구조를 잡는
과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즌 1 수업이 7월에 개강하는데 어머님들 여기 보시면 과제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과제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실 텐데 S&T 랩에 해당하는 그 4개의 지문을 집에서 풀어오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 외에 어휘는 원장님의 어휘 수업 교재와 그 영상을 보면서 매주 150개 정도 되는 어휘를 유의어, 파생어, 네, 150개가 되게 많은 것 같죠. 그런데 단어의 표제어의 유의어, 파생어까지 연결해서 외워야 됩니다. 제발 영어 단어 외울 때 문장으로 외우지 않고 단어로 외우는 거 멈춰야 됩니다, 어머니. 네, 왜 단어 많이 알아도 콜로케이션 모르기 때문에 문장에서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대로 해야 되는 것들을 짚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제로 가고요, 어머니. 그리고 매주마다 라이팅 과제가 나갑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즌 1에서 3까지 소개는 어머니 프린트물 보시면 기간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 내용과 그 내용 참고하시면서 다음 원장님 소개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